정의에는 눈물이 많고 불의에는 용서가 없는. 분명 이 자리가 맞을 텐데. 역사 자료를 보면 여기 이 건물이 재판소여야 하는데 재판소는 없고 웬 병원이 들어와 있네. 그러면 재판소는 대체 어디로 갔지? 1990년대 중국의 동북공정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때 세계일보 특파원이 중국 다롄과 단둥 일대를 취재하러 갔습니다. 그는 안중근 의사가 재판을 받았던 대련 법정을 찾았으나 법정은 없어지고 개인 병원 간판이 내걸린 것을 보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역사적인 그 건물을 이미 개인에게 팔아치운 것입니다. 특파원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우리 부부는 우울해졌습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헌신한 독립 영웅들의 발자취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것은 한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값이 얼마든지 그 건물을 다시 사들이도록 하세요. 현대사의 민족적 순환을 품은 대련법정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신유산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공간이 외국의 개인 소유물로 전락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건물 주인과의 협상을 거쳐 세계일보사가 대련법정이 있던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곧 전문가들을 초빙해 철저히 고증한 후에 안중근 의사가 형을 언도받던 그때의 모습으로 똑같이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국민 성금을 모아 1993년 세계일보사를 통해 여순 순국 선열 기념재단을 창립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과 위대함을 널리 알리고 더불어 동양 평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과 한국의 청소년들이 다롄을 방문하면 꼭 찾아야 하는 평화의 유적지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동북아는 이웃 나라 간에 복잡 미묘한 관계가 얽혀 있는 곳입니다.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 한들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세계일보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한민족의 끈기 있는 국난 극복의 역사와 평화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대련법정을 당시의 모습 그대로 복원했습니다. 일본과 미국, 남미, 중동에서 창간한 신문들이 큰 사랑을 받고 있었음에도 정작 한국에서는 이런저런 제약으로 신문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1989년에야 언론 자유화가 이루어져 세계일보를 창간할 수 있었습니다. 통일교회가 만든다는 이유로 세간의 화제가 되었는데 역시나 반대가 빗발쳤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신문을 만들 때 쏟아졌던 비난이 한국에선들 비껴갈 리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터무니없는 억측이 넘쳐났습니다. 통일교회를 선전하는 기관지가 될 것이다. 편향적인 종교 기사가 판을 칠 것이다. 심지어 1년도 지나지 않아 폐간될 것이다 라고 헐뜯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언론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언론은 곧 진리의 대변자이며 양심이어야 한다는 믿음을 안고 1989년 2월 1일 창간 후 120만 부를 발행하면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믿음은 30년이 지날 때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집권 정당의 비리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건실한 통일교회 기업이 세무사찰을 당하는가 하면 아예 회사를 판산시키는 보복도 뒤따랐습니다. 1970년대에 산탄 공기총으로 시작해 대공포인 발칸포를 생산했던 통일산업과 농기계 전문 생산기업인 동양농기계 등 많은 회사들이 표적 세무사찰로 끝내는 문을 닫았습니다. 편집 책임자를 해외로 내보내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어떤 방해 공작이나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사회 정의와 도덕성 회복을 위해 깃발을 드높였습니다. 결국은 세계일보가 옳았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계일보는 격동의 시대에 고고의 일성을 울리며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너른 들판에 홀로 선 소나무처럼 외롭기 그지 없었지만 정의에는 눈물이 많고 불의에는 용서가 없는 신문이 되었습니다. 정치 이념을 뛰어넘고 특정한 종파를 위해 붓을 들지 않으며 국민과 국가, 세계를 위해 피와 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세계일보는 명실공히 세계인을 위한 세계의 신문입니다.